이어서 야당에서는 이번 설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난주 재계를 긴장시키는 이른바 이학수법을 대표 발의한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을 연결을 해서 설 민심을 통해 본 정치 현안과 일명 이학수법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쉬셨어요? 예, 저도 잘 보냈습니다. 네. 자, 먼저 의원님이 서울 구로의리 지역구신데 네네. 예, 살펴보신 설 명절 민심은 어땠습니까? 네, 예년 같으면은 설 명절이면은 이제 상가의 손님도 북적이고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랬었는데 예. 굉장히 올해 썰렁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 명절 때도 주머니를 열지 못하는구나를 실감을 했고요. 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살기가 서민들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저가 담배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정부 여당이 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 저가 담배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국민 우롱 아니냐는 그런 비판, 이런 신랄한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예. 또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역시 민심이 매우 싼을 했습니다. 예. 네. 싸늘했다. 네. 과연 또 이제 이완구 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인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책임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또 총리 본인의 역량이 이제 서로 맞아 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뿐이 아니라 국민과 통하는 진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책임 총리가 되려면 정말 강직하고 쓴소리하는 총리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편 총리 임명에 있어서 지난 17일에 청와대가 통일부를 비롯한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네. 개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적 쇄신 제대로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미흡함이 많죠. 어느 때보다도 탕평 국민화합이 중요한 시점이고 또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경제 위기설이 감도는 상황에서. 예.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친박 친위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많은 실망스러움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각 18명 중에 이제 3분의 1인 6명이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역 의원이 부총리급에 2명이나 되고요. 총리는 물론이고요. 또 주요 부처, 경제부처 다 이제 이렇게 국토통일부 해서 전부 현역 의원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안위를 우선순위에 놓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이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 씨 문제로 청와대가 크게 흔들렸었는데 내각까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또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문고리 3인방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청와대 비서실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그렇습니다.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견이세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은 다른 대통령 시절보다 좀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관들이 소신 장관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예스맨들이고요. 또 청와대 수석들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감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이번에 또 80년대식 사고를 하는 그런 분이 들어와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이 국가가 상당히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검찰 출신의 고령의 비서실장께서 그동안에 사실은 법무장관, 민정수석, 이렇게 거의 한 소나기에 넣고, 비뚤어진 검찰을 만들어서 정의를 많이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까? 예. 또 민심도 많이 차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에게 직언도 하시고 쓴소리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해가기 위해서는. 예.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보면은 오랫동안 곁에 있었던 인물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대체적이고 네,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대통령께서 두루 그 인사 어떤 분이 좋냐고 하고 좀 천거를 이렇게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런 것이 열린 토론을 통해서라도 청거를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계가 긴장하고 있는 법안이 설 연휴 전날 발의가 됐네요. 일명 이학수법인데 원래 법 이름은 굉장히 깁니다. 특정재산 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주요 내용은 횡령이나 배임으로 취득을 하거나 제3자가 취득을 하게 된 범죄 수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에 그 범죄 수익을 국가가 민사적 절차에 따라서 환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그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에도 범죄 수익이나 범죄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재산 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벌 총수들이 범죄자일 경우 아니면 대주주가 범죄자일 경우에 그 피해자인 계열 회사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범죄 수익이 범죄자에게 돌아가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법안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서 범죄 수익으로 인한 그것은 범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범죄를 저질러서까지 어떤 그 수익을 내겠다는 그러한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은 사회가 뭐 완전히 이제 이거 엉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뭐 도둑이 물건을 훔쳤는데 훔친 물건을 그냥 도둑이 갖고 있었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자, 이번 이제 법률안 때문에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3남매 삼성 SDS 주식 수익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수조 원대의 시세 차익을 내고 있는데요. 그 SDS의 그 신주 인수권부 BW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저가로 발행을 해서 발행 당시부터 1999년도 그 해부터 이 문제가 심각했었고요. 여러 차례 고발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이 이것을 사실상 정의롭게 그 판결을 했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 범죄를 통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그것도 수조 원의 수익을 내서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 재벌의 그 어떤 총수의 리더십도 상당히 상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범죄였는가? 이미 이제 범죄자는 특정이 돼서 처벌이 끝난 상태이고 범죄인지 모르는 국민도 많았던 그런 사실 아니었습니까? 이미 그것은 범죄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태이고요. 그 판결에 의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이 제대로 환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떠한 이중 처벌이 아니냐? 삼성은 유죄 판결 이후에 증여세 443억 원을 전액 납부를 했고 또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5,208억 원을 사회 헌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그것은 이제 특정 재벌의 주장인데요. 증여세를 낸 거하고 그 범죄 수익이 환수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냈다고 해서 범죄 수익을 환수 못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 말씀처럼 도둑이 작물을 훔쳐놓고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그래서 내가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상당히 이제 유사한 예고요. 그 사회에 헌납했다. 이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난 여론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8천억 원 규모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헌납이라는 것과 또 범죄 수익 환수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회 헌납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범죄 수익 환수는 이번 법은 민사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처벌 논란
거는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재벌의 논리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지 조금 저는 그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중처벌 논란도 없는 네, 얘기다. 특히 말씀이고. 이것이 이제 형벌이 아니고 민사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 민사적 차원의 재산 환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국회에서 이게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 관심사인데요. 통과될까요? 지금 104명의 의원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개별 어떤 법에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8.3%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재벌의 범죄로 인한 시세 차익 같은 것을 알겠습니다. 환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여론조사는 또 어떤 기관에서 했었나요? 네? 예, 그걸 밝혀야 돼서요. 저희가 죄송하지만 여쭙겠습니다. 리서치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월 예. 29일 날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